안녕하세요. 표음의 수렴화 원리입니다. 한자는 조합이 문자입니다. 조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표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음들은 표음의 수렴 원리에 의해 한 개의 표음으로 특정이 됩니다. 일의 음계는 반일의 음계로, 반일의 음계는 을의 음계로 수렴이 됩니다. 여기에 열과 얼이 있습니다. 열은 일의 음계이고 얼은 반일의 음계입니다. 한 문자 안에 이러한 음이 있는 경우는 얼로 수렴이 됩니다. 을의 음계는 반을의 음계로, 반을의 음계는 을의 음계로 수렴이 됩니다. 여기에 율과 울이 있습니다. 율은 을의 음계이고 울은 반을의 음계입니다. 따라서 율은 울로 수렴이 됩니다. 예시를 먼저 들겠습니다. 여기에 1과 2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는 종성이 없다는 의미로 없을 무자입니다. 즉 1과 2가 있는 경우 2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1과 인이 있는 경우 한 문자 안에 두 개의 음이 있는 경우는 인으로 수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으로 수렴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수렴이 될 수 있습니다. 종성 리을은 리을 이응으로, 리을 기역으로, 리을 시옷으로, 리을 미음으로 수렴이 됩니다. 여기에서 없을 무는 종성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선단이 은 경우 일이 음계에서 반일의 음계로, 을의 음계로, 반을의 음계로, 을의 음계로 수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은에서 여린 희응으로, 그리고 기역으로, 지읒으로, 비읍으로 수렴이 됩니다. 즉 한자는 조합이 문자이므로 다양한 음들을 특정한 음으로 수렴되어 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석삼의 자형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동, 장동이 되겠죠. 그러면 1로 표음이 됩니다. 1. 이것은 선단이 되면 2로 표음이 됩니다. 후단이 되면 인으로 표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광동이 선광이 되면 열이 됩니다. 장동이 선단이 되면 여가 되고 후단이 되면 연이 됩니다. 광동이 후광으로 변경되면 얄로 됩니다. 선단이면 야, 후단이면 얀으로 표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에 상형 요소를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에 음계자로서 한일의 상형, 즉 직직선이 음계자로서 부과되어도 표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직직선 대신에 직직곡이 부가가 되면 음계자로서 그러면 이 음은 반일이 됩니다. 그러면 음들은 일이 됩니다. 즉 일과 반일이 하나의 문자 안에 존재하는 경우 반일로 표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일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표음입니다. 여기에서 열의 직직곡 반일이 조합이 되면 얼로 표음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곡선이 부가가 되면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으로 표현된 일의 음계가 다 을의 음계로 변화되어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직곡곡이 부가가 되면 반을, 반의, 반은이 나타납니다. 즉 직직선과 직선이 조합에 음계자로서 직곡곡이 부가가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지계선이 음계자로서 부가가 되면 이렇게 표음이 변화가 됩니다. 즉 한자에서 다양한 표음들이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특정한 음으로 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해서 직직선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직직곡으로 변경하게 되면 직직곡은 후익으로서는 니이응이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의 종성에 니을 이응이 올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직곡선이 후익으로 부가가 되면 니을 기역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직곡곡이 부가가 되면 니을 시옷으로 표음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표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석삼의 형태로서 두의 상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위의 것은 직직선이고 아래 것은 무엇일까요? 지계선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동, 장동이 되어 이렇게 되겠지요. 임. 여기에 선단이 되면 임. 후단이 되면 임이 됩니다. 광동이 선광으로 변경이 되면 선단이 되면 후단이 되면 엽이 됩니다. 광동이 후광으로 변경이 되면 얌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단이 되면 얌, 후단이 되면 얍이 됩니다. 여기에 음계자로서 직직선이 부과돼도 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음계인 직직곡이 부과가 되면 일이 음계의 표음들이 반일이 음계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수렴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오고 이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표음들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미 표음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석삼에 해당되는 문자입니다. 석삼의 시음, 시작되는 음입니다.
가장 위에 직직곡이 써야 되고 아래에 두의 상형에는 직직선과 직계선에 후광선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음계자로서 직곡선이 부과가 되면 을이음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곡곡이 부과가 되면 직계선이 음계자로서 부과가 되면 다음과 같이 표음이 됩니다. 즉 수렴되어 제시됩니다. 우리는 직선 상형을 하나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우리는 한자의 표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자의 표음 원리가 없었기 때문에 쓰는 사람마다 다 달리 썼기 때문에 한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읽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자의 표음 원리는 단순합니다. 다만 우리 민족에게 없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생소할 뿐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한자의 표음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표음 해례, 즉 해례라는 것은 특정한 문자를 원리해서 글자를 수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석삼이라는 문자, 지금까지 써온 석삼의 문자를 제가 제시한 대로 직직곡에 직직선과 직계선의 조합에 후광선단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해례입니다. 해례에 적용이 됩니다. 즉 해례에는 이후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집적 해례와 간접 해례가 있습니다. 집적 해례는 상형의 문자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고 간접 해례는 표음의 수렴 원리에 의해 명료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표음 원리였습니다. 표음 원리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없다면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